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맞설 이재명 측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네. 선대위 발조식을 대규모로 했죠. 그렇습니다. 뭐 다 참여를 했죠. 매머드급이죠. 네. 그 단상에 올랐는데 6대여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다고 원팀이 될까요? 이제 그 관건은 이겁니다. 절대 반지는, 그러니까 반지 여정의 절대 반지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만약에 20%대로 막 떨어지고 20%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무현 후보 운명 보셨죠? 네. 당장 밑에서 뭐 흔들어 제끼고 후단협이 뭐 괜히 탄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어떤 후보든. 그러겠죠. 그런데 어제 네. 선대위 출범식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이제 차별화에 나서는구나 되게 예상은 했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딱 후보가 되면은 네. 당신은 이제 현재 권력이고 가는 권력이고 나는 뜨는 권력, 미래 권력이야 하면서 다 당이고 뭐고 장악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네. 어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네. 그동안에는 분배 복지 쪽으로 문재인 그렇죠. 정권은 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길을 가겠다 해갖고 보수 쪽까지도 지금 막 뭐 이렇게 침을 바르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러게요. 어저께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했다고 봅니다. 일단 성장이라는 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금기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성장이 아닌 성장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걸 분배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복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국내힘 보수 정당도 이 민주당이 쳐놓은 그 복지의 그 덫에 휘말려서 사실 복지는 함께 그냥 다 지금 뭉뚱그렸는데 도리어 거기서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뭐 문재인도 성장을 얘기하지만 앞에 굉장히 수식어가 길잖아요. 네. 포용적 뭐 이 말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성장을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금기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의 중심에 산업화를 만들었듯이 나도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지만 뒤엔 얘기보다 박지영이 대통령의 치적을 얘기했다. 이거 금기어입니다. 예, 그럼요.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걸 찾아봤어요. 김대중과 노무현은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횟수로는 박정희는 딱 한 번이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두 번이에요. 두 번씩인데, 질적으로 달라요. 횟수는 이쪽이 많지만, 질적으로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이름은 함께 묶여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이면 이재명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 동원된 수식어예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김대중 노무현이 두 번째 쓰인 건 더 의미심장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그 잘못을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겠다. 아니 이건 뭐냐면은 계승은 하되 그들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과 부족한 이것을 걸 채우겠다. 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잘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개성하겠다는 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균형을 맞추려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듯이 뭐 어떤 거를 했는데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아니고 이 김대중 노무현은 그냥 함께 묶여서 이 수식어에 불과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하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만들었다라고 치적을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J나 문재인의 치적은 지금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치적은. 그렇죠. 오히려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거 채우겠다고 하는 것에 이어서 부동산을 딱 그 다음 말에 바로 부동산 잘못했습니다. 90도 각도로 사과를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되게 눈여겨 본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가는 권력이 함께 제목이 걸렸거든요. 네, 사라지는 권력. 사라지는 권력. 죽어가는 죄송합니다. 사라지는 권력과 이제 앞으로 닥쳐올 권력, 닥쳐올지도 모를 권력이 동시에 제목으로 기사가 올려가는 상황. 그랬을 때 누가 지금 진짜 이 국민의 지금 초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넥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준 넥타이를 선물을 한 거니까. 메스나 넥타이를 맬 뿐이고 완전히 그 끈은 지금 놓겠다라는 선언을 어떻게 한 게 아니냐. 우선 이재명 정부라고 탁 들고 나온 것부터가 차별화를 하겠다. 전에는 뭐 민주정부인가 뭐 3기인가 4기 뭐 민주정부 4기. 이런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얘기 싹 빼버리고 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을 하겠다고 딱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도 사실 저는 역대 어떠한 후보가 5개월 전에 자기가 정부에 들어서면 무슨 정부다라고 이름 만들겠다라고 시작하는 후보는 없었어요. 되게 이제 오만해 보이거든. 집권하고 나서 그렇죠. 어떤 정부를 하겠다든가 인수위 시절에. 예, 인수위 시절에 하는 것이지. 뭐 참여정부 싫어 나는 그냥 이름 할 거야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거 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지금 국회 그 예산안 다 냈잖아요. 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예산안을 승인하고 국회에다 대고 이거 해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안은 사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당이 뒷받침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은 내 브랜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바꾸겠다. 그 예산안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예산이 아니고 이재명 예산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중에 지금 부딪히는 게 문재인이 올해 초과 세수가 10 내지 15조예요. 참 요새 세금 때문에 죽겠어요. 저도. 이거 다 부동산이잖아요. 딸딸딸딸 그럼요. 긁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남는 것은 좀 채무 상환을 하겠다. 채무가 네네. 하도 문재인 국채. 정권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뭐 국채 400 상환해야죠. 정도가 늘어버렸다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에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돈 뿌리겠다. 지금 그래서 홍준표가 그 돈 뿌린다고 해서 건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누가 오늘.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5 내지 25조가 든다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도 문재인을 따를 것이냐, 그럼요. 이재명을 아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난리가 난 게 이겁니다. 그걸 들어주는 순간 자기는 완전 레임덕이에요. 예. 그게 이 예산안도 이제 이 미래 권력이 다 자기 좌지우지한다 이런 예가 없어요. 예, 그럼요.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12월 달에 우리 선거할 때 그 직전 예산이지만 그 예산안을 후보가 마음대로 뭐 얘기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산안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자 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다? 근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 문재인은 내가 이제 완전히 뒷방 들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둘이 만나서 또 속닥 그랬지 않습니까? 뭐 대선이라든가 뭐 대장동에 디귿자도 안 나왔다고 하지만 뭔가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실무자끼리 뭐 핵심들끼리 협의가 했겠지만. 됐지만 거기에서도 또 두 사람이 뭐 녹지원도 걷고 또 상승. 이철이도 썩 자리를 화장실 가면서 피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 둘이 얘기하라고. 진짜 마지막으로 도장 찍을 것들이 있잖아요. 확인을. 그런 것 중에는 아마 이런 정도는 차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왜 지금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높으니까 송영길이는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정권교체 열망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 이재명도 정권교체다 하려고 지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러나 기자 생활을 해서. 아니 근데 당연히 그 얘기 안 하면 특히나 문재인이 훨씬 더 급하죠 지금. 내가 대장동 덮어줄게. 나 저기 나중에 감옥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뭐 추정입니다 물론. 근데 그거에 찬물을 끼얹는 요 여론조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한길이 리서치가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묻는데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할래? 아니면 민주당으로 정권 승계를 할래?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58.2%, 민주당으로 하는 것이 32.2%로 아예 못을 땅땅땅 박더만요. 더 늘어났네. 국민들이. 저게는 한 20%든지 이거는 26%로 더 늘어나 버렸네요. 그렇죠. 차이가.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는 뭉뚱그려서 어느 당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나 정권 승계냐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당의 이름을 확실히 담아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 그게 58%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
이재명 하면은 저기가 뭐 서민과 대중의 그런 유한 정치, 예. 그러한 행정의 무슨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도 그렇고, 그렇죠. 백현동도 그렇고, 예. 그 임대 아파트 그걸 싹 그냥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백현동에는 100%였던 것을 10%로 줄여버렸고, 그렇죠. 대장동은 15%였던 것을 6%인가로 줄여버렸어요. 86%를 줄여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 이익을 받느냐? 성남 시민이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듭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건 뭐냐면 어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걸 갖고 서민 등 예. 임대 아파트 사업 같은 것들을 그런 거 하라고. 관에서 왜냐하면 그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관에서 주도를 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누가 뭐 민간 개발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합니까? 돈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익을 갖다가 1,800억의 이익이 남은 걸 그대로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으로 네. 하면 이게 임대 아파트를 어느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보면 15%도요. 사실은 그것도 축소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했을 때 25%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자꾸 줄여가지고 저 대장동 같은 데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15% 줄여서 10.5% 했는데 그것도 또 줄여갖고 뭐 6%로 줄여버렸다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민간 사업자한테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맨날 서민 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서민 아파트, 서민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 이 공공 사업인 임대 아파트를 아예 천시하고, 그러니까 이 폄하하고 임대 아파트를 아예 안 짓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김은혜 의원이 어저께 예. 참 발표한 거 들으셨어요? 그 그러니까요. 녹취록. 예. 녹취록. 녹취록에도 그렇게 얘기했대. 예, 2013년도에 임대 아파트 지으면은 뭐 어쩐다고 그랬다고 막. 사업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고. 사업 수익이 안 나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가난하게 컸고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어쨌든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러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그 업자들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몰아줬다. 그런데 돈은 또 1원 한 푼도 안 먹었다 하니까 그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뭐 서민 아파트 안 지은 것도 뭐 임대 아파트 안 지은 것도 비난받아야 하는데 네. 왜 민간업자한테 그 많은 이익을 몰아주었느냐 이거. 이재명 같이 이렇게 아주 철저철미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 원래 그 변호사 할 때도 그런 부동산 전문 그런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에서.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 이익 낳는다는 건 모를 택이 없는데 본인은 10원 한 장 안 받았다니까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단한 게 이재명의 가장 큰 특기가 이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계속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 네. 즉 돈으로 그냥 돌려버리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 그렇게 돈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시행하고 설치하고 자기의 모든 그것들을 이 몰아주게 민간에 몰아주게 만든 그 혐의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운동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서 최근에 그냥 연일 기상천외한 공약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완전 히트앤런이라고 왜 야구에서 한번 팍 하고 빠져나가고 팍 하고 빠져나가고 음식점 허가 총량제도 던져놓고 논란이 있는데 다른 이슈를 또 다시 얘기하죠. 주 4일째 얘기하고 뭐 하면서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쟁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반대하면 사실상 그 반대가 덫에 걸리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애대벌론을 계속 띄우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 내지는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 금권선거 말고도 관 쪽에서 정부 쪽에서 정부 여당 특히 저 민주당 대선 공약 만드는데 총동원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현명하기 때문에 네. 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몇 개 기관에서 보면. 뭐 타사 지금 40%가 40% 넘지 가 않습니까? 넘고 그리고 민주당은 2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 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2017년도에 민주당이 40%대였고 거의 10%대로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예. 예. 그 지금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잘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지금 올라가느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또 더군다나 이게 올라간 게 이재명이 후보가 된 이후부터예요. 예. 국감 이후부터 즉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로봇 경연대회인가 뭐 네. 거기 가서도 왜 로봇을 그렇게 확 뒤집어 버립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정서랄까 그런 네. 것도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김어준이 이건 조작이다 어떻다 그러는데 그 영상을 다른 각도로 그래서 보여주는 이게 이미지 조작이야 이 각도에서 봐 하고 보여주는 영상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여성 두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이 한 번 확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흡사라치게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웠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놀랍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멘탈들이 네. 그냥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네. 씨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